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새로 개봉한 영화죠. 포드 대 페라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굉장히 재밌는 영화죠.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2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집중도가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. 또 특히 그 엔진의 어떤 소리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진짜 끝내주네요.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안 보고 집에서 보면 또 그냥 뭐 밍밍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. 자, 이 작품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, 총 5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싼마이 포드 자동차. 요즘은 포드가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벤츠나 BMW처럼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고급지다는 그런 이미지가 살짝 있긴 하잖아요. 그죠? 현대보다 낫다 이거지. 그래서 뭐 포드 익스플로러나 그런 차들은 좀 잘 팔리기도 하고요. 그런데 애시당초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는 지금의 현대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, 아니야, 지금 현대랑 비교하기보다는 중국차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. 싸게, 더 싸게 대량 생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게 헨리 포드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니까요. 그래서 되게 어느 상태까지 갔었냐면은 가격을 원가를 줄이려고 색깔을 검은색으로만, 그러니까 검은색 이외에는 없는 거지.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원가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,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오늘날 벨트 형태의 조립 방식 있잖아요. 오늘날 모든 자동차 공장이 따르고 있는 벨트 위에다가 차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직원들이 줄을 따서서 각자가 이제 딱 일하고 딱 일하고 그 방식. 그걸 보고 이제 보통 포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거를 만들어낸 것도 역시 포드 자동차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만사 다 필요 없고 싸게만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보니까 당대의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싼 마이의 대명사. 그래서 왜 페라리 회사가 회상 그 엔초 페라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. 흉측한 공장에서 흉측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라고. 음, 틀린 말은 아니지.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나 만드는데 기술자 한 명이 딱 달라붙어 있잖아. 벨트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뭐 수제품이니까 당연히 원가는 올라가겠죠. 음,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겠다 뭐 이런 거고,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싸게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겠다라고 하는 건데,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. 비싼 차를 벨트 위에서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, 그게 짱이라는 거지. 자,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포드는 싼마이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는 거, 그거 하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량 생산품이니까요. 아무래도 소품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한 개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줄 수도 있고, 또 뭐냐, 자신만의 어떤 무언가를 약간 부여할 수도 있는데,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. 몰개성이 가격을 싸게 합니다. 자, 뭐라고? 몰개성이 가격을 싸게 한다고요. 영화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뭐 자동차를 통해서도 어떤 드러나기는 하는데, 그 몰개성이 좀 회사의 어떤 관료주의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좀 굉장히 잘 드러나죠.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. 그리고 보고 체계가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요. 이런 몰개성이 어떤 식으로 잘 드러나냐면은, 뭐 자동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싼 마일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, 뭐 사실 영화 속에서 포도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. 죄다 뭐 경주용 자동차만 나오고 있으니까요. 되려 포디즘의 개성을 말살하는 거는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하게 되죠.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롤 셀비, 그 역할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하나 하게 되죠. 헨리 포드 2세 사장을 이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. 저 빨간색 서류 봉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었다.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보고되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레이스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, 레이싱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전문가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우승을 하는 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사공이 많냐는 거지.
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회사다 보니까 모두가 좀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엿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거를 자신의 어떤 공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아예 뭐 어떤 수작을 벌이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나오게 되죠.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공산품이잖아요. 그죠? 뭐 옛날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뭐 어떤 회사든지 간에 다 대량 생산을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자동차만큼 이미지 소비를 끝판왕급으로 하는 차는 없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벤츠나 BM이나 아우디나 이런 독일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. 그죠? 여러분도 뭐 공짜로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네시스 바뀌었어요, 벤츠 바뀌었어요. 답은 너무 뻔한 거야.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벤츠를 받을 거예요. 이유는 뭐냐? 하나밖에 없죠. 벤츠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. 사실 자동차만큼 이미지 소비를 좀 심하게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. 그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차가 나를 마치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강하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.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방이나 뭐 옷이나 이런 데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하진 않잖아요. 뭐 좋은 양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. 하지만 차는요, 눈에 확실하게 띄잖아.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적 뭐 성공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잘 부각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게 되죠. 뭔가 가냘프고 여성적이고 그런 자동차는 별로 인기가 없죠. 뭔가 승리하고 앞서 나가고 내가 뭔가 지배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은 것이고,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이미지에 섹시하다는 느낌이 더해지게 되면 그건 뭐 최고 수준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? 그죠? 포드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. 이제 쌈마이 느끼면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. 그때 페라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만 잘못돼 버린 거예요. 완전히 비난을 들어버리게 된 거죠. 그래서 포드 회장이 화가 나서 섹시한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겠다라고 했지만은, 역시 회사의 어떤 포디즘 같은 그 다운 조직 문화가 모든 걸 망치게 되죠. 확실히 지금 현대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포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엿보이죠. 현대 자동차도 성장의 그 근간은 결국 뭐였습니까? 싸게, 많이. 그게 핵심이거든요. 사실 물량을 쏟아붓는 데는 뭐 장사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전체적인 덩치를 키워놓게 되면은 대마불사라고 해서 웬만해가지고는 회사가 죽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이제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 뭐 중국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구매합니까?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구매 안 하잖아요. 옛날에 미국에서는 현대차를 좀 사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살 필요가 없는 게, 현대차도 싸거든요. 뭐 비싸다고 주장을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, 그 정도 성능에 그 정도 옵션에 그 정도 디자인을 그 정도 가격에 파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.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. 역시 뭘 가져야 돼?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싼마이 이미지,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. 어떻게 해야 될까? 포드는 르망 대회에 나가서 그 이미지를 얻으려고 했다면, 현대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죠. 그게 제네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동차도 멋지고 뭐 엄청난 엔진 소리도 멋지지만, 진짜 멋있는 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켄 마일스라는 그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. 켄 마일스는 보면 항상 아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. 그렇죠? 아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, 자신이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걸 또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,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, 관객인 우리도 마치 그 아들 같은 시선으로 켄 마이스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켄 마이스 같은 저런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? 저런 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죠. 사실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, 나도 저렇게 한번 미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동경심, 그런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그죠?
자,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숨겨진 요소들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아직까지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짤막한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